공무원이 아니어도 매달 따박따박 6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농지연금 제도인데요. 농지연금 제도는 이 토지를 담보로 농어촌공사에서 매달 따박따박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충족이 돼야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월 600만 원씩 따박따박 실수 없이 농지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연금 하나만 배우셔도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농지연금 받으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강생분들이 종종 여쭤봐 주셨던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아가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2년에 농지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령 가능했던 나이가 65세에서 60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60세가 넘었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농지연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손해보시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농지연금 실수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수강생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사항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업로드해 드렸던 영상 보셨나요? 노후에 월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 걸 알고 계신가요? 최근 국민연금이 개편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낸만큼 돌려받지도 못한다, 공부식 폰지 사기다, 미래 세대의 노후 공백이 생겼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무려 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령도 만 62세에서 65세로 상향이 되었죠.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긴 했지만 수령 시점이 늦어진 데다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온전히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농지연금을 배워서 나의 부모님도 그리고 내가 은퇴해서도 내 배우자와 함께 월 600만 원씩 연금을 안정적이게 받아갈 수 있는 제도인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일단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농지연금 신청 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돼야 되고요. 연속적일 필요는 없어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경력이 5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농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기관에 가셔서 농지원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농지원부는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증거로 남게 되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내가 농사를 지었던 거 사진을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구입 영수증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내가 거래를 했다 하면 그건 다 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농업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재배한 농작물을 파는 경우가 있겠죠. 팔았을 때는 일자랑 수량 그리고 거래처 등 같이 상세하게 작성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목의 형태는 전답 가수원이어야지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연금을 목적으로 토지를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지목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답 가수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영농 경력이라는 말에 좀 많이 멈칫하셨을 텐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한가? 전문 농업인만 가능한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총 5년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경력을 치는 건 꼭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 기간만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도 경력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농사만 지었다라고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지 같은 거 잘 작성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농지연금 최대 수령액은 얼마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농지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나도 가입하고 배우자도 가입을 했다. 각각 300만 원씩 합산해서 월 600만 원씩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금은 토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 예상연금 조회, 거기서 예상 수익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는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종신형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기간형은 일정 기간 동안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연금 수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새로 추가된 일시 지급형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데요. 기존의 분할 지급형과 다르게 일정 연령대에 따라서 수령할 금액의 퍼센트를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덜 받아가는 그런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일시 지급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급 방식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노후 계획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노후에 있을 큰 병을 대비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수시 인출형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가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후후박형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금은 가입 연령과 담보토지 평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종신 정액형 기준 농지 가격이 2억일 경우에는 65세 75만원, 70세에는 85만원, 75세에는 96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그리고 농지 가격이 5억 원일 경우 65세에는 188만원, 70세에는 211만원, 75세에는 240만원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 정액형 기준 농지 가격이 2억일 경우에는 15년형 121만원, 20년형 99만원으로 수급자 연령이 70세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농지 평가 금액은 공시가격 100% 또는 감정평가 금액의 90%로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 소유주가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랑 협력하고 있는 평가사에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이 토지주는 80% 되는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우자와 함께 이 농지연금 을 준비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연금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공시가격으로 5억 원이나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노후자금은 다 있는 거 아닌가. 월 200만 원 더 받자고 토지에다가 돈을 얼마나 부어야 되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공시가격보다 일반 시세가 더 비싼 건 맞아요. 농지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보다는 훨씬 더 경쟁률이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권리 분석만 잘 하신다면 반의 반값으로도 농지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연금도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와 같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농지도 가능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포함이 되고요.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증여자와 피증여자의 보유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들어보면 농지연금 정말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죠. 모든 농지가 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 설정이 되어 있다던가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이 이 소유권 외에 뭔가 등기가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제외 대상이고요. 저당권, 지상권 같이 이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에 미리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 근데 그 채권 금액이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이면 괜찮아요. 15% 이하인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권액은 등기부 등본에 적혀져 있는 채권 최고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보 농지 가격은 공시가격 100%를 의미를 합니다. 즉 공시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등본에 적혀져 있는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15%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토지의 공시가격은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안에 농업 경영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분묘나 농가 주택이 설치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부와 같이 공동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 소유는 가능하지만 각각 소유 지분만큼 따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 안에서 부부가 아니라 공유자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 농지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점도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농지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은 토지 같은 경우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받아봤자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로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는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예외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경매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지금 시점으로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외 대상이 되고요. 하나 더 조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담보를 설정할 토지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직선 거리로 그어보는 거예요. 네이버 지도라든지 카카오맵으로 거리 제기하시면 돼요. 직선으로 딱 그어봤을 때 30km 이내면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농지 소재지가 평택시예요. 그러면 그 평택시와 바로 붙어있는 인근 시군구가 있겠죠. 오산시, 안산시, 천안시,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농지연금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다른 재테크에서는 없는데 이 농지연금에서만 받아볼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크게는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연금은 승계 조건이 있다 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배우자, 종신시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추후에 담보농지를 팔았어요. 나라에서 팔겠죠. 근데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 채무액들이 훨씬 더 높았다. 이 땅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 나한테 물지 않아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지도 않고요. 그냥 그 땅만 가지고 나라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냥 끝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농지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훨씬 덜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과연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실 텐데요. 내가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다고 이런 농지연금을 알고 있으면 은퇴하기 전에 차차 준비를 해서 은퇴 이후에 내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걸 편안하게 좀 수령받으면서 사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농어촌 공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공사 들어가셔서 내가 만약에 지금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을 대비해서는 나는 몇 세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연금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우리 같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꼭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